네, 안녕하세요. 저 이 선생입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 청소년 도박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려고요. 지금 뭐 도박이 여러 세대가 다 심각한데 이제 아무래도 가장 심각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하는 게 청소년 세대인데 굳이 청소년이라고 말하기도 참 너무 안타까운 게 뭐 초등학교 5, 6학년 또 심각하게 지금 뭐 나이를 가리지 않고 그때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고요. 뭐 제가 경험했던 나이는 그게 가장 어리고 뭐 고등학교 3학년, 2학년은 거의 뭐 성인이라고 봐도 될 법한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이제 불법 사설 도박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핸드폰으로 하기 때문에 뭐 전혀 이게 예방하지 않으면 일단은 중독이 된 상태에서는 뭐 전혀 이제 막을 방법이 없죠. 우리 성인 도박이랑 다를 게 없습니다. 여러 가지가 핵심 문제인데 오늘은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청소년들은 미성년자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보호자의 역할이 항상 뭐 도박 문제뿐만 아니라 필요할 겁니다. 그래서 가장 큰 역할이 집에서는 누구죠? 부모님이고 학교에서는 보호자가 선생님이시죠.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게 그 보호자들이 도박 중독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거죠. 예, 그리고 준비가 안 돼 있을 수밖에 없었죠. 그동안은 이게 이제 어느 어두운 부분의 하나고 제가 실제로 예방 교육을 나갔을 때 어떤 교정 선생님이 혹시 게임 중독이라고 하고 교육을 하면 안 되겠냐. 이 도박 중독이 주는 어감 자체가 이제 그분 생각에는 좀 연세가 있으신 분이었는데 너무 불편했던 거예요. 그런데 이게 마치 숨겨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. 앞으로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드리겠지만 그래서 그 보호자들이 도박 문제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다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뭐 하루아침에 빨리 개선될 수 있는 건 아니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의무교육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안타깝다는 거죠. 뭐 한 가지 예로 제가 블로그에도 썼지만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이제 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담배나 술, 음주 이런 경우에는 거의 같은 취급을 받고 있는데요. 문제 도박이 전혀 다르다는 거죠. 심각성 자체도 하나의 예로 그 음주나 흡연은 그 당사자한테는 그 국가에서 처벌하는 사법으로 그런 처벌은 없고요. 그 우리 청소년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하는 그런 어떤 징계, 벌점 이런 처분만 있을 뿐이지 그 술과 담배를 제공했던 그 어른들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. 그런데 불법 도박은 전혀 다릅니다.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은요, 학교에서 징계를 하는 거 외에도 국가에서 그게 불법 도박을 한 기록이 나올 경우에는 똑같은 형사처벌의 기준에 속합니다. 물론 이제 청소년이니까 조금 감안되는 부분도 있겠지만요. 전혀 다르죠. 이런 얘기를 제가 그 당사자나 교육하시는 분들에게 하면은 되게 좀 놀라해하고 그 심각성을 못 받아들이는 거죠. 그냥 게임한 거 정도 아닙니까? 라고. 그런데 청소년들의 도박 문제의 성향이 어른들의 성인 도박과 구조가 똑같고 그 돈에 대한 어떤 그 가치관의 잘못된 부분들 이런 것까지 다시 재교육을 해야 돼서 훨씬 더 치료가 어렵습니다. 전두엽이 전혀 형성되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가 그거고요. 두 번째는 불법 사채 문제입니다. 불법 사채. 성인들도 지금 가장 힘든 게 불법 사채에서 돈을 빌린 분들에서 이제 도박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힘든데 이 청소년들 도박 문제의 불법 사채는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나왔듯이 우리 청소년들은요 나쁜 걸 보고 배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심각성이 어른보다 훨씬 심각합니다.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? 어른의 불법 사채업자들은요 하나의 흉내만 낼 뿐이지 그냥 그러니까 흉내라는 뜻이 뭐냐면 정말 자기가 목숨 걸고 범죄를 저지르진 않아요. 그래서 여기 상대방이 원리 원칙대로 합법적으로 나가면 무슨 뜻인지 알고 그 사람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이제 어떠한 그런 불법 채권 추심이나 돈을 더 뜯어내려고 하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. 법 체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아니까요. 그런데 이 청소년들의 불법 사채는요 더 무섭죠. 그냥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왔던 그런 불법인들의 모습을 보고 배우니까 폭력도 훨씬 심하고요. 가학행위도 훨씬 심하고 한마디로 불법 채권 추심이 굉장히 2차, 3차의 문제로 번진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불법 사채 영역이 같은 학년 또래에서도 발생하고요.
또는 뭐 학교 졸업생들에 의해서도 발생을 하고 있는데 전혀 어떤 해결책이 만들어지지 않고 항상 문제가 터진 후에나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고 있다는 게 정말 너무 안타깝죠. 그러니까 다른 문제들은 학교에서 대응을 하는 것 같은데 이 불법 도박 문제만큼은 학교에서도 부모님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그 친구들이 도박을 안 하겠다는 그 말만 믿고 그 다음을 넘어가는 거죠. 그러니까 뭐 더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뜻입니다. 그래서 이 불법 사채 문제가 청소년 도박 문제뿐만 아니라 이그 성장 과정에서의 어떤 그 행동을 하는 불법 사채를 하는 친구들이나 도박을 하는 친구들 양쪽에 다 씻을 수 없는 그런 상처로 남고 있죠. 현재 벌써부터.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문제를 핵심적으로 좀 말씀드렸는데 상담 과정에서 이런 거에 대한 대응 과정을 다 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. 개인의 특성이나 또 그 구조에 따라서. 그래서 더 디테일한 부분은 각 개인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지만 요즘 발생하는 청소년 도박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이 두 가지 문제가 선행적으로 어떻게 이제 조치가 좀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. 네, 오늘은 이상입니다.